다음 이야기는 포괄임금제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심상정 후보가 대선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이제 안랩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는데 안랩이 십수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안철수 후보가 저는 경영에서 손뗀 지 10년도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우리가 요약을 좀 해보자고요. 번봉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번봉이 작아. 그래서 수당을 미리 정해놓는 것, 초과 근무 같은 걸 해도 그 수당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받지를 못하는 형태로 노동 착취 방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게 포괄임금이에요. 네트 얼마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근데 이제 지금 언론의 문제가 그 안철수의 포괄임금제를 총액임금제라고 잘못 쓰고 있어요. 이 총액임금제하고 포괄임금제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건데 총액임금제는 모든 수당을 합쳐가지고 이걸 연봉 형태로 나누는 겁니다. 12년으로. 그렇기 때문에 연장 근무를 하거나 밤샘 근무를 하거나 출장을 가서 출장비를 추가로 받거나 이런 거는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수당으로 지급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포괄임금은 앞으로 할 수 있는 1년 동안 할 수 있는 연장 근무를 미리 상정해서 그 수당까지 포함한 임금이다라고 끌어다 댕기는 거죠. 그래서 안내빈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시작 초부터 연장 근무를 1년에 600시간 이상을 계약서 안에 연동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1년에 600시간 정도는 연장 근로를 하는 게 당연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수당을 요구하지 않아 라는 조항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연봉 계약 맺은 게요. 안철수가 대표이사로 있을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는 내가 경영에 손뗀 지 오래됐으니까 모르는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사실은 거짓말에 가까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안철수가 2005년 정도에 거기에서 실질적인 경영에서 손을 떼는데 그 이전에도 이런 포괄임금제 방식의 연봉 계약이 있었다는 거고 이제 뭐 이야기 한번 들어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안랩에 들어갈 때는 번봉이 너무 적고 그리고 그 아까 말한 재수당들 이런 것들이 많고 실제로 노동착취 기업에 가까웠고 또 하나 이야기는 뭐냐면은 노조가 없기 때문에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안랩을 다닌 직원들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안철수 노동과는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포괄임금제라는 경우는 그 우리 찌라시가 설명을 했지만 좀 더 구체적인 거 보면 간단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 니네 시간의 수당을 연간 40시간만 인정해 줄게. 그래서 그 책정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책정을 해서 연간 40시간을 책정해 주고 일괄적으로 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80시간을 일을 해도 40시간만 줘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악질적이냐면 근로기준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간에는 1.5배 수당을 주고요. 그다음에 11시인가 10시가 넘으면 또 추가로 1%를 더 주나요? 야간 수당을 또 줘야 돼요. 그다음에 또 연장해서 다시 또 6시 새벽 6시를 넘기면 또 임금이 또 달라지고 그리고 이게 48시간이 지나면 야근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래머들의 특성상 밤낮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상당히 갈취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총액임금제는 잔노 달고 계시는데요. 총액임금제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게 총액임금제냐면 개인의 총액임금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회사는 올해 1조만 임금으로 쓸게 해서 1조를 넘지 않은 겁니다. 국가도 지금 하고 있고 이거 신자유주의 대표적인 정책인데 그래서 나눠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악질적인 게 포괄임금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거짓말을 쳤다 이거를 들통났죠. 굉장히 지금 잘못된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2005년까지만 대표이사를 했었기 때문에 2005년 이후에는 2007년부터 뭐 강의를 나가고 외부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실제 경영에 전혀 손대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일단 본인 개인 소유가 최대 주주이기도 했고 2012년까지 대선에 그 출마설이 나올 때까지 실제 의사회 의장직을 했어요. 이사회. 예, 이사회 의장직을 했어요. 근데 2012년도까지. 예, 그러니까 근데 이 이사회라고 하는 권한이 워낙 막강해가지고 대표이사의 선임부터 상무복급 임원들에 대한 모든 선출, 그다음에 주요 계약이라든지 관련된 회사의 내규들을 전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본인이 1, 2, 3대 대표 2, 3, 4대 대표이사들을 자기가 이사장으로 직접 다 뽑았어요. 이렇게 된 거지. 오너네, 오너. 이렇게 된 거지. 대표일 때는 대표가 실질적인 대표였고 이사회 의장이 됐을 때는 바지 대표 걸어놓고 운영을 했고
그리고 이사회 의장도 아닐 때는 바지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는데 관여를 해서 그렇지. 사실은 지금도 안내은 안철수에서 움직이는 거지. 리모트, 그렇죠. 그렇게 리모트 되는 거, 컨트롤을 컨트롤되는 하고 거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뻔뻔한 거야. 이 사람 자체는 마치 자기가 전혀 거기에 관여가 안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노동에 대해서 뭔가 되게 친노동적인 후보인 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거라고.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되면서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된 게 이 프로그래머들이에요. 게임 개발이나 이거. 그 자살도 지금 나오고 그러죠. 이들이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죽어나가는 거예요. 포괄임금제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원래 근로기준법에는요. 아까 제가 맞네요. 오후 6시에서 10시까지는 통상임금의 50%니까 1.5배를 받아요. 그리고 10시 이후부터 이 길 6시까지는 통상임금 플러스 50%를 하고 여기에 야간 근로수당을 또 50%를 또 줘요. 원래는 그렇게 받아야 되는 예, 예. 거죠. 그리고 휴일 근무를 할 경우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줘야 돼요. 그러면 프로그래머들이 저도 잠깐 해봤지만 밤낮이 없어요. 밥도 못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미리 예상하고 이 새끼들이 이 프로그램 개발하려면 집에도 못 가고 계속 야근하니까 1.5배, 그렇지. 2점 줘야 되니까 이거를 포괄임금으로 딱 잘라놓고 월 40시간밖에 못 줘. 그리고 40시간 주고 날새기 하든 말든 그냥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살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근을 하지만 야근 수당을 못 받게 없는 되는 거죠. 상태죠. 근로기준법 적용도 안 받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2012년 이후에 악질업자입니다. 그 악질. 안랩의 경영 상황을 한번 봐야 돼요. 2012년도에 안철수가 대선에 나온다고 하자 안철수가 BW를 발행해갖고 차익을 얻었다라는 식의 투자 안에서 문제 제기가 생기자마자 본인이 그때 차익을 얻었을 걸로 상당되는 약 100만 주 전체 주식의 10% 정도 사회에 기부한다고 던집니다. 이게 이제 자기 재산의 절반이다라는 개념으로 이걸 던졌죠. 근데 이게 결국은 동그라미 재단이란 자기가 설립한 안철수 재단으로 기증이 된 거예요. 안철수 재단은 동그라미 재단으로 이름만 바꾼 거죠. 그리고 자신은 18%에서 19% 정도 되는 지분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재단의 10%, 내가 18%에서 28% 이상의 안랩 주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주주로서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놀라운 건 2012년도까지만 해도 안랩이 이제 돈을 벌게 되면 전체적으로 수익 배당을 하는 비율이 약 20% 초반이었어요. 이게 100억을 벌면 22억 정도를 주주 배당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늘기 시작해서 2016년도에는 무려 40%가 넘는 이익금을 주주에게 배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랩이 실컷 벌어가지고 30%의 수익금, 그러니까 벌어낸 수익금 전체 중에 41%를 주주들에게 나눠주고 그 중에 30%가 안철수에게 꽂히게 되는 형태로 쉽게 말하면 IT 기업이 아니라 재투자를 하거나 이런 쪽의 활동을 보이지 않고 완전히 안철수 개인 기업인 것처럼 그 수익을 챙겨주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재단은 처음에 출연했던 대로 자기들이 주장했던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활동을 했느냐. 1,000억 가까운 자산을 갖고 있는 동그라미 재단이 1년에 수익비 말고 순수하게 출연해서 사회 공헌을 했다고 하는 비용이 1913년 발표로 8억입니다. 그럼 0.8%만 사회에다 기부한 거고 나머지는 자기 자산으로 운영하고 돌아가고 있는. 이게 무슨 사회 기부고 무슨 이게 무슨 제대로 된 기업이냐고. 안랩 자체가 완전히 성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는 그게 의문점이었는데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할 때 왜 그렇게 야당의 포지션이 저렇게 애매모호한가가 이런 거 같은 걸로 저는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포괄임금제에서 수당으로 미리 책정해놓고 한 비용이 실제로 일한 것보다 많을 개연성 가능성이 많으면 그 자체가 계약 자체에 무효가 된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태로 실제로 월급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보통 기업들이 한 200만 원 받을 때 자기는 한 150만 원만 주고 나머지를 수당으로 더 그러니까 총액에서는 훨씬 많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을 시켜먹는 게 훨씬 더 많은 상태. 그렇죠. 그리고 대선 토론 나와가지고 대국민을 상대로 사실상 뻔뻔한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안랩에 사실상의 소유주는 안철수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안철수가 회사를 떠나면서 자기 직원들한테 주식을 다 나눠줬다는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실제 배분된 주식도 2% 미만에 그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고 그리고 늘 어떤 직원들을 생각하고 4차 산업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한다는 안랩은 지속적으로
말하자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대기업들이라든지 이번에 이제 삼성하고 유착 관계에도 얼마 전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만 대기업이나 국가기관 쪽에 독점 기업으로서 존재하면서 수익들을 만들어냈었고 2013년 이후 그러니까 2012년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는 프로그램 개발 사업보다는 연 200억에서 300억 가까운 현금 펀드를 돌려가지고 유엔화에 투자하기도 하고 석유에 투자하기도 하고 또는 단기성 기업 사채에 투자하기도 하는 등 IT 기업이 아니라 투자 전문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안랩의 현실이라는 거죠. 안랩은 제가 봤을 때 우리 국민 세금으로 큰 회사 아니에요? 웬만한 공공기관에 다 쓰잖아요. 거의 100%입니다. 심지어 이번에 대선에 관련해서도 선관위 서버도 안랩이 지금 보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은 모르지만 유일한 박사 같은 그런 공적인 개념을 가진 기업가도 아니고 또 사실은 노동 착취에 가까운 일을 시키고 국민 세금으로 사실상 컸고 그 마인드 속에 지금 노조에 관련된 발언도 들어보면 그렇고 역시 이명박에 가까울 수밖에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토론할 때 했던 말이 안철수의 단면을 보여주는 말이라 한번 언급하고 갈게요. 저 좀 그만 괴롭히십시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웃기지 않아요? 안 닮았어. 해봐봐. 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봐. 저 좀 그만 괴롭히십시오. 비슷한데? 비슷한데. 사실은 안철수는 최근에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전략이 미스가 되니까 대선 토론마다 컨셉이 달라. 뚱하게 짜증나게 했다가도 막 웃는 듯하고 그러지만 기본 색깔을 못 바꾸는 것이 안철수가 야당의 유력한 정치인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듣고 살았을까요? 아니겠죠. 아마 안 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엘리트 코스를 계속 밟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그게 뭔가를 획기적인 걸 개발을 해가지고 정부 기관에 모든 게 납품을 하는 그 원본으로 V3 쓰려고 그러면 엄청 비싸잖아요. 정부에서는 그거 제값 다 주고 사잖아.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린 것 같은 느낌 들어요. 갑철수나 MB 아파트보다 그만 괴롭히십시오는 토론하지 말자는 거거든. 토론은 당연히 상대방이 갖고 있는 어떤 의문점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거는 모든 후보자 다 똑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대답하는 건 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토론할 때 MB한테 문자가 와서 MB한테 한 소리 아니었을까? 저 좀 그만 괴롭히십시오. 저 좀 그만 괴롭히세요. 실망입니다. 아니 근데 뭐 그 토론장에서 나를 그만 괴롭혀라가 아니라 이제 자신에 대한 특색 선전의 방식으로 자신을 꾸준히 괴롭혀 왔다라는 것을 아니야. 폭로한다고 딱 얘기한 찍어서 거잖아. 지금 유승민이한테 대놓고 한 소리예요. 유승민이 계속 자기한테 질문을 던지니까 거기에 대놓고 직접 사람한테 대고 한 얘기. 짜증이야. 이건 대사도 아니고 대본도. 자, 다음 이야기는 포괄 임금제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심상정 후보가 대선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이제 안랩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는데 안랩이 십수년 포괄 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안철수 후보가 저는 경영에서 손뗀 지 10년도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포괄 임금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우리가 요약을 좀 해보자고요. 번봉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번봉이 작아. 그래서 수당을 미리 정해놓는 것. 초과 근무 같은 걸 해도 그 수당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받지를 못하는 형태로 노동 착취 방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게 포괄 임금이에요. 네트 얼마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근데 이제 지금 언론의 문제가 그 안철수의 포괄임금제를 총액임금제라고 잘못 쓰고 있어요. 이 총액임금제하고 포괄임금제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건데 총액임금제는 모든 수당을 합쳐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는 내가 경영에 손뗀 지 오래됐으니까 모르는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사실은 거짓말에 가까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안철수가 2005년 정도에 거기에서 실질적인 경영에서 손을 떼는데 그 이전에도 이런 포괄임금제 방식의 연봉 계약이 있었다는 거고 이제 뭐 이야기 한번 들어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안랩에 들어갈 때는 번봉이 너무 적고 그리고 그 아까 말한 재수당들 이런 것들이 많고 실제로 노동 착취 기업에 가까웠고 또 하나 이야기는 뭐냐면은 노조가 없기 때문에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었다. 이게 그렇죠. 지금 안랩을 다닌 직원들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안철수 노동과는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포괄 임금제라는 경우는 그 우리 찌라시가 설명을 했지만 좀 더 구체적인 거 보면 간단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 니네 시간의 수당을 연간 40시간만 인정해 줄게. 그래서 그 책정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책정을 해서 연간 40시간을 책정해 주고 일괄적으로 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80시간을 일을 해도 40시간만 줘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악질적이냐면 근로기준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간에는 1.5배 수당을 주고요. 그다음에 11시인가 10시가 넘으면 또 추가로 1%를 더 주나요? 야간 수당을 또 줘야 돼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연장해서 다시 또 6시 새벽 6시를 넘기면 또 임금이 또 달라지고 그리고 이게 48시간이 지나면 야근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래머들의 특성상 밤낮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상당히 갈취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총액입금제는 잔노 달고 계시는데요. 총액입금제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게 총액입금제냐면 개인의 총액입금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회사는 올해 1조만 임금으로 쓸래. 임금으로 쓸게 해서 1조를 넘지 않은 겁니다. 국가도 지금 하고 있고 이거 신자유주의 대표적인 정책인데 그래서 나눠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악질적인 게 임금제죠. 포괄임금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거짓말을 쳤다기보다 들통났죠. 굉장히 지금 잘못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2005년까지만 대표이사를 했었기 때문에 2005년 이후에는 2007년부터 뭐 강의를 나가고 외부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실제 경영에 전혀 손대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일단 본인 개인 소유가 최대 주주이기도 했고 2012년까지 대선에 그 출마설이 나올 때까지 실제 의사회 의장직을 했어요. 이사회. 예, 이사회 의장직을 했어요. 근데 2012년도까지. 예, 그러니까 근데 이 이사회라고 하는 권한이 워낙 막강해가지고 대표이사의 선임부터 상무급 쳐가지고 이걸 연봉 형태로 나눠놓은 겁니다. 12년으로. 그렇기 때문에 연장 근무를 하거나 밤샘 근무를 하거나 출장을 가서 출장비를 추가로 받거나 이런 거는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수당으로 지급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포괄 임금은 앞으로 할 수 있는 1년 동안 할 수 있는 연장 근무를 미리 상정해서 그 수당까지 포함한 임금이다라고 끌어다 댕기는 거죠. 그래서 안내빈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시작 초부터 연장 근무를 1년에 600시간 이상을 계약서 안에 연동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1년에 600시간 정도는 연장 근로를 하는 게 당연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수당을 요구하지 않아라는 조항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연봉 계약 맺은 게요. 안철수가 대표이사로 있을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